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캐딜락의 플래그십 SUV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뒤에 있는 이 에스컬레이드는 뭔가 좀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그분은 눈썰미가 있는 분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에스컬레이드는요, 일반적인 에스컬레이드가 아니고 더욱더 고급스럽고 화려한 디테일을 포함하고 있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플래티넘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플래티넘이 어떠한 매력을 갖고 있고 또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플래티넘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그 체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어지간한 플래그십 세단보다 긴 5180mm의 긴 전장을 갖고 있고요. 전폭 또한 2045mm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전고는 정말 커요. 진짜 어지간한 성인 남성, 정말 키가 큰 성인 남성보다도 큰 1900mm의 전고를 갖춰서 진짜 도로 위에서 본다면 우람하고 대담하고 정말 압도적인 크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휠베이스 또한 2946mm에 이르기 때문에 플래그십 SUV의 여유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체격과 AWD 시스템 그리고 V8 엔진 등을 더해서 차량의 공차 중량은 2650kg으로 상당히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체격을 가진 차량들이 사실 2톤 중반 정도, 그러니까 2.4톤, 2.6톤 이 정도의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드 플래티넘만 이렇게 무거운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플래티넘의 디자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점은 이 프론트 그릴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가 달라진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지금 보시는 이렇게 굵은 크롬바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래티넘은 조금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굵은 크롬바 사이에 이렇게 얇은 크롬바를 하나씩 더 추가해서 더욱더 입체적이고 풍성한 프론트 그릴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볼륨감이 넘치는 바디킷과 이제 수직으로 그려진 이 캐딜락 고유의 헤드라이트를 조합을 해가지고 아주 당당하면서도 공격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보닛 라인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면에서 보았을 때 혹은 앞 운전자가 룸미러로 이제 뒤에 있는 에스컬레이드를 보았을 때 그 느껴지는 위압감이 바로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만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측면에 오면은 역시 이 긴 전장이 너무나 강렬합니다. 이 긴 전장은 정말 캐딜락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고 에스컬레이드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윈도우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크롬 라인을 더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고요. 이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플래티넘만의 디테일이 더해져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만의 디테일을 함께 살펴볼게요. 지금 보이는 이 22인치 알로이 휠 또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플래티넘만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요소입니다. 22인치의 크기를 갖고 있고요. 알로이 휠 사이에 스포크 곳곳에 이제 크롬으로 장식된 가니쉬를 새롭게 추가하여 더욱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크롬을 많이 사용하면은 조금 싸 보이고 너무 과장된 듯한 느낌이 있는데, 지금 이 휠은 휠의 크기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스포크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이 크롬 가니쉬가 상당히 많이 적용되었음에도 촌스럽다라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대담하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어서 캐딜락의 이런 에스컬레이드에 대한 가치를 보다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고객분들이 가장 아쉬워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승하차 시에 좀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탑승이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플래티넘은 이러한 고객들의 의견에 맞춰서 전동식 스텝 게이트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체격이 작은 운전자로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에 오르기 쉽게 되었고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필요가 없겠지만요. 어쨌든 조금 더 편안하고 전동식 스텝 게이트로 고급스러운 이제 승하차를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소비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어서 후면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면은 캐딜락 고유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수직으로 그려진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가 블레이드 타입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육중한 트렁크 게이트가 가로형 크롬바와 거대한 캐딜락 엠블럼과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게이트 하단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잠깐 앉거나 아니면 짐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자면 캐딜락 고유의 대담하고 당당한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에스컬레이드 플래티넘만의 특권을 그리고 고급스러움을 잘 연출하고, 그리고 또 대형 SUV, 3열 SUV라는 이런 독특한 차량이 갖고 있는 성격을 보다 효과적이고 활용적으로 표현하던 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내 공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플래티넘의 실내 공간을 함께 살펴볼게요. 캐딜락 고유의 좌우 대칭, 즉 듀얼 콕핏 실루엣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캐딜락 고유의 감성이 느껴지는 센터 페시아와 큐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제 아주 대담하면서도 거대한 포스포크 타입의 스티어링 휠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느 캐딜락과 유사한 모습이지만 다름이 있다면 이제 CT6라던가 XT5 이전의 모델들, 그러니까 ATS, 이제 CTS와 유사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 밝은 톤의 이 가죽이 저해져 있는데, 일단 소재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커덴스온 공법을 적용하여서 보다 섬세하고 디테일한 그리고 고급스러운 마감과 정리가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거는 이제 드라이빙 포지션과 이런 체감적인 그런 부분인데, 사실 캐빈 자체가 아주 높거나 큰 차는 아니에요. 프레임 바디에다가 이제 캐빈을 얹은 타입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 좀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인데, 대신 이런 공간 안에서 최대한 낮은 시트 포지션을 마련하여서 캐딜락 특유의 역동적이고 날렵한 드라이빙 포지션을 확실히 확보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풀 디지털 타입의 계기판을 적용하여서 아주 고급스럽고 화려한 디테일을 선보이고 있고요. 센터페시아 중앙 상단에는 캐딜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불리는 인포테인먼트와 유저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적용하여서 블루투스 오디오, 라디오, 그리고 차량에 대한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그리고 설정을 손쉽게 조율할 수 있도록 했고요.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또한 아주 매끄럽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Q 인터페이스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보스 사운드 시스템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더욱 풍부한 음향 경험과 이제 탑승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주 넉넉한 적재 공간과 수납 공간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고요. 센터 터널 중앙 암레스트 하단에는 이제 냉장 쿨링 시스템을 적용하여서 장거리 주행 시에 음료를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센터 페시아 하단에 패널을 살짝 들어 올릴 수 있는 시크릿 큐브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GM의 감성과 캐딜락의 기술력, 그리고 캐딜락만의 특별한 아이덴티티를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바로 기어 레버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전통적으로 센터 터널에 위치한 그런 쉬프트 레버 타입을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차량의 기반 자체가 약간 픽업 트럭에 가깝고 트럭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 차량 또한 이제 칼럼식 기어 레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칼럼식 기어 레버가 사용하다 보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상등 버튼이 스티어링 휠 칼럼 위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행 중에 좀 처음에는 좀 낯설 수도 있겠지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 제가 굉장히 중요한 강점을 하나 빼놨는데, 바로 캐딜락만의 특권이자 그리고 향후 GM의 다양한 차량에 적용될 리어뷰 카메라 미러가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컬레이드 같이 이제 체격이 큰 차량 같은 경우는 후방 시야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죠. 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캐딜락은 에스컬레이드에 리어뷰 카메라 미러를 적용했습니다. 차체 후방에 별도의 카메라 하나 더 마련하여서 이제 리어뷰 룸미러 대신 이제 카메라에 비춘 영상을 실내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기존 대비 300% 넓은 이런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요. 실제 제가 주행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이 디스플레이 사라지는 순간이 바로 차가 옆에 들어올 때예요. 그만큼 후방시야가 굉장히 넓고요. 2열과 3열에 짐이 있거나 탑승자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여유롭게 후방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적응한다면 정말 치명적인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어서 2열 공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긴 휠베이스와 넉넉한 체격을 갖고 있는 만큼 실내 공간의 여유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2열 시트가 두 개의 시트가 독립되어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착자감과 넉넉한 시트 포지션과 여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스컬레이드 플래티넘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리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새롭게 적용되어서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를 보다 효과적이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2열 중앙 상단에는 이렇게 센터 디스플레이 패널이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3열의 탑승자도 아주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3열을 함께 살펴볼게요. 3열은 이렇게 접으면은 뒷공간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체격이 크기 때문에 3열 시트에도 시트가 상당히 크게 마련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3열 시트도 분할 폴딩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아마 큰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에스컬레이드처럼 3열 SUV들은 3열 공간을 모두 사용할 때 적재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게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 이 거대한 덩치를 갖고 있는 에스컬레이드 또한 마찬가지고요. 실제 에스컬레이드의 3열 적재 공간은 다소 협소하죠. 대신 좋은 게 있다면 이렇게 3열 시트를 폴딩을 하고 또 2열 시트를 폴딩까지 하게 되면은 상당히 광활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요. 더욱더 재밌는 거는 2열 시트를 한 번 더 이렇게 요쪽 버튼을 한 번 더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시트를 들어 올려서 아주 큰 짐도 효과적으로 적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열 공간이 어떻게 확보가 되는지 함께 좀 살펴볼게요. 자, 2열 공간이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높이가 높은 혹은 깊은 짐도 이렇게 적재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3열 탑승자가 시트에 앉을 때도 굉장히 쉽게 진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정말 특별한 존재감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강렬한 V8 엔진에 있을 것입니다. 최고 출력 426마력과 62.2kgm의 토크를 발산하는 이 V8 자연흡기 엔진은 정말 컴팩트하면서도 상당히 가벼운 엔진으로서 여느 V6 엔진들과 비슷한 크기를 갖췄다고 합니다. 게다가 단순히 배기량만 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출력의 발산이라던가 엔진 효율성을 위한 다양한 엔진 기술들이 대거 적용되어 있어 그 가치가 더욱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0단 자동 변속기와 AWD 시스템, 그리고 캐딜락이 자랑하는 마그네틱 라이트 컨트롤이 조합이 됐으니 이 차량이 갖고 있는 그런 가능성과 주행에 대한 그런 포텐셜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사실 2.6톤이라는 거대한 체격을 갖고 있는 차인 만큼 주행 성능이 강렬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타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 에스컬레이드는 에스컬레이드만의 그 V8 엔진만의 정말 그 강렬함을 아주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 엔진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물론이고요, 카마로 SS 그리고 쉐보레 콜벳 등 이제 GM의 고성능 차량에 적극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이 GM의 다양한 트럭 및 고성능 차량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엔진이죠. 자, 오늘 이렇게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플래티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고유의 강렬한 존재감과 이 거대한 체격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면서도 이전보다 한층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그리고 소비자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아주 효과적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지금 캐딜락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제 국내 소비자들이 캐딜락에 대한 인지도라던가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그리 좋지 않지만, 하지만 에스컬레이드는 좀 다르잖아요. 네, 에스컬레이드는 에스컬레이드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에스컬레이드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변했다라는 점은 분명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게다가 실제 판매 일선에서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플래티넘의 대비가 상당히 반가운 듯합니다. 실제 많은 고객분들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보다가도 에스컬레이드 플래티넘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달라진 향
향상된 상품성을 보고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플래티넘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캐딜락이 지금은 어느 정도 가성비를 좀 앞세운 브랜드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좀 더 고급화 전략을 취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욱더 기대되는 건 이렇게 매력적인 자동차가 얼마나 잘 달릴지 상당히 기대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이전보다 더욱더 고급스럽게 변하면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플래티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플래그십 SUV 시장에서 조금 더 강렬한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감과 상품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이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경쟁자들보다 더 저렴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플래티넘 괜찮은 선택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플래티넘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저는 이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에 대한 주행과 그 주행 질감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